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오셨고요. 테이블에 보면 최소 3기나 4기 정도에 합쳐져 있는 지금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수가 3개, 4개가 다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뭔가 멋지고 막 신나는 느낌이 좀 사실은 진행하면서 들었습니다. 개인으로 내가 정경숙이 아니라고 체결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사실은 개인 성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체결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 앞에 있는 전제에다가 우리 이런 식으로 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네스코라는 이름으로 실견이 모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많이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찾고 그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 도시를 좀 탐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탐방하고 나서 좋은 것들을 저희가 가져오고 그것들을 또 시민들과 나누면 부천 유네스코 차기 도시라는 이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포럼에 대해서 2회 올해 실시를 하시라고 회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자. 연대 우리가 서로 교류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연락망을 만드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단체가 잘 굴러가려면 일단 그들이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쓰기나 글쓰기에 대한 공부는 각자도 열심히 하고 따로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체결해서 워크샵이든 그런 정기적인 목적 없는 친해진 친목 도모가 필요하다. 저희 각자 물론 책쓰기를 업으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본업이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식물 원데이 클래스 하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그 모임 분들끼리의 친목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카페에 그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 거기 항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질문을 올리면 그 분야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답을 잘하고 시면 되죠. 저희 조에서는 동아리 구성과 추진 등에 대해서 의논했는데요. 연속성이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대표적인 메인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가되 메인으로 갈 동아리는 책쓰기 동아리와 책쓰기 지도자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듣고 싶은, 하고 싶은 동아리는 1년 단위로 자유 참여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회원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희망 동아리를 열었으면 좋겠다. 1인 1적 작가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하는 거예요. 굳이 북토크가 이 책을 완독해서 저자를 만날 수 있다고 꼭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 책을 또 알아보고자 또 나중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북토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북토크를 통해서 재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왜냐면 저도 아직 제 책 처음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은 이제 뒤져보면서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정리해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이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저희가 1인 1적 책쓰기 지도자잖아요. 이 4개의 동아리가 연말에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 우리 내에서도 4권의 책이 나오는 것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지금 저희 드레스 코드 녹색이잖아요. 이 새싹이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이 나오면 초록 풍성한 나무 한 그루가 돼서 나중에 숲을 이루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체견한테 바라는 건 뭔지, 그러면 나는 체견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체견을 위해서 하니까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나는
최교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최교환이 나한테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가치겠죠? 가치. 방향성은 다 보셨죠?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딱 두 개 팀은 무조건 생겨야 되네요. 칙쓰기 팀과 지도자 과정 팀은 무조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식으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내가 깃발을 좀 들게, 선생님들 모여요 하면 모인 사람끼리 날짜를 정해서 좀 모여주시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좀 올려주시면, 아, 최선생님 몇 분이 이런 거 하시구나, 나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들을 좀 던지시면 대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 좀 해주시고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은 이렇고 안 오신 분들도 아마 요 선에서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 네, 다 처음입니다, 사실은. 1기, 뭐 2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1기부터 5기까지 다 똑같이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한번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하더라. 만약 지금 동아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동아리 구성을 하면 저희 모든 회원들이 다 동아리에 한 동아리라도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정확히 그냥 네. 그런 건지 그리고 두 개 활동할 수 없는 건지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두 개까지는 하자 하는 게 뭐냐면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두 개까지 가능한데 하나에 올인도 안 하면서 이쪽 저쪽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회원들한테 약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주도적인 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뭐 타협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의논만 되면 되는데 네 개라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 안 하고 치료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아직 정한 건 없는데 제가 그냥 회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분과라고 표현을 하니까 약간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동아리로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분과라고 사용하는 건 외부의 대표에서 체결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분과라는 이름을 좀 붙일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분과가 하나 생겼어요. 칙쓰기 교구. 제가 온 거를 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평생 학습센터에 창의형이라고 처음 생겼는데 거기에 책쓰기 교육 교환 개발하겠다. 대표와 부해서 한 2명만 딱 구성해서 몇 명씩 뿌리시면 그래서 들어오세요. 무슨 요일날 뭐 해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가셔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멈출 때는 이제 좀 어려워져서 그걸 지금은 내가 속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딴 사람한테 넘겨줘서 그 동아리가 1년 동안 좀 구성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답은 없어요. 2개가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이런 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뿌려지는 거 보고 요일이 맞으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오기에서는 뭐 동아리 3개가 이렇게 나름 굴러가시는데 그거에 저희 이제 기수도 기수 상관없이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신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중복되면 또 오기 쌤들은 재미있을까? 현재 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많이 이슈화 시켜주시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최근에 동아리 활동을 못하는 애들 체육위원으로만 올해는 있어줄래? 그 내년에 난 활동을 할래? 하고 하시는 분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무조건 동아리 드세요. 뭐 사업단 안 하면 안 돼요. 사업단은 무조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책 쓰기 동아리가 하나 구성돼야 돼요. 책을 계속 쓰고 있어야 개간지를 만들자. 개간지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으로 뽑았을 때 몇 권을 만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우선 글부터 있어야 되는데 글 쓰는 시간을 가지고 한 분이 좀 꾸려주면서 글 쓰자 하고 독려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계시고 부팀장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뭐 책 쓰기 강사 지도하고 안내해서 같이 모임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게 책 쓰기 강사만 나가시는 게 아니고 갈 분도 뭐 미리 알고 싶으면 자 우리 무략수에 묻는 이유 보시면 빨리 바로 네 그래서 그걸 한 2-3꼭지라도 지금 누군가가 꼭 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쓱 지나가면 말로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임원들은 아까 여기 앉아서 도와드리는 것처럼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하고
안내하는 역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요? 또 다른 의견. 네. 뭐 일단은 작년에 동아리가 이제 운영된 걸 내가 안 보면서 얘기하자면 작년에 그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쓰담쓰담반이라고 그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강사들이 자기들 이제 그 강의했던 그 내용을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뭐 도움은 이제 많이 되는 거. 조일호 선생님이 그거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게 참 꼭 필요한 뭐 겹치죠 다. 이렇게 요일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못 가고 또 아침 글쓰기를 좀 갔었어요. 한 달에 했습니까? 근데 그 힘들었던 것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글을 써서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장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한 달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5편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카페에 아침 글쓰기 반인가 계속 올리고 또 그 우리 시민 작가별로 파일 같은 게 있죠. 그 모아놨는데 이거 한 달만 더 하면 책이 나오겠다. 이제 그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한 10개월 전에 썼던 작품 하나 올렸거든요. 시를. 근데 그것도 이제 과제 때문에 썼던 시예요. 침묵할 때 묵자 해가지고. 게으른 분들 계시다면은 이렇게 하나 던져보면은 되겠다는 제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아침에도 글 쓰고 저녁에도 글 쓰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개간지가 아니라 연간 말씀하셨는데 좀 쪼개놓고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우리 온마음 분과 우리 작년에 온마음 분과 있었잖아요. 온마음 분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화선님께서 스물이라는 것을 소재로 글을 쓰자 해가지고 즉흥적 그 모임에서 즉흥적으로 제안이 있었고 여기 우리 문학희 선생님 가셨나요? 아니요, 가시게요. 저 포함해서 문학희 선생님 여러 분 여기 관수 선생님, 명식 선생님 다 원고를 내셨는데 한 달 만에 책 한 권 분량이 나왔어요. 200쪽 가까이.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왜냐면 전부 다 역량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쪼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조직도 활성화되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되지 않겠느냐. 아까 연간 얘기 나왔고 아침 글쓰기 얘기 나왔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좀 아침 저녁 글쓰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글쓰기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낮에는 그 시간 있는 분들한테 크기가 오는데 모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글쓰기에 기본이 플라이드 플레이라고 해요. 시간 많은 데는 그냥 써는 거예요. 점심 때, 저녁 때 시간 때. 그것이 몸에 배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연필만 잡으면 뭐 하는데 그냥 뭐 머리 지나가다가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지 주제가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그냥 며칠 적어놓고 그거 고치지 말고 그래서 또 계속 언제든지 써서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글을 쓸 때 그 자료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리 선생님이 그런데 동아리 2개 가능한가? 라는 답을 좀 얻으셨어요, 선생님?